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부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로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자, 지난주에 한번 제일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 제일 사랑의 언어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렇게 설문지 30질문만 톡톡 체크해서 숫자만 세면은 내 사랑의 제일 언어가 이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해 보셨어요? 네 분 정도 해보신 것 같네.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까지 좀 찾아보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뭐 기독교 우리 누구죠? 게리 체프먼 박사가 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표를 했고 그 책이 뭐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불신자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정말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서 나쁠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 언어는 뭔가, 내가 사랑을 느낄 때가 뭔가, 또 가족은 자녀들은 어떨 때 자신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아는 거,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 주는 거. 그럼으로써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순서는 좀 다르지만 5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각자 뭐 5가지 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 수십 년 동안 게리 체프먼 이 상담가가 박사가 이렇게 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자신이 사랑을 가장 깊게 느끼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 받을 때 아까 연예인은 스킨십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연예인 그 한 분은 그랬잖아요. 소름 끼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스킨십이 싫다는 거죠.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일 사랑의 언어를 알고 가정 안에서 함께 관계를 세우고 가족들과 보낸다면 더 충만한 더 또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나눴어요. 인정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 겸손과 온유의 말, 감사의 표현을 언어 중에 우리가 밝은 미소로 전해줄 때 만약에 제일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다. 아마 대부분 남자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반응해줘도 인정해줘도 그런 분들은요 회복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한번 나눠보시고 지난주에 뭐 제가 숙제를 주고 그랬는데요. 저도 깜빡 잊고 숙제를 안 했다가 우리 문자로 우리 자녀들한테 인정하는 말을 이렇게 한번 써봤더만 우리 자녀들이 아주 되게 좋아해요. 우리 주인은 밥맛이 생겼다고 그러고 언제 밥맛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밥맛이 생겼다고 그러고 이 벅찬 감동을 숨길 수가 없다고 막 표현을 하더라고 보니까 아빠의 한마디가 뭐 우리 평안이는 막 이모티콘을 막 수십 개를 막 저한테 날려주면서 사랑한다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번째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중에는 제일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 말보다도 나와 함께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함께하는 시간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가 감정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감정적으로 서로 집중해 주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서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깊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뭐냐?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에게 온전히 뭐 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집중이라는 단어가 함께하는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집중해야 돼, 집중.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꼭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있기만 하는
그것이 같이 있는 것이 함께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아이들과 놀아줄 때 뭐 놀이터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갔는데 아이들은 놀이터에 놀으라고 이렇게 두고 아빠는 혼자 막 전화하면서 얘기하고 다른 짓 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같이 있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달라요. 같이 있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돼.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에 집중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퀄리티 타임이에요. 질적인 시간을 갖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오랫동안 우리 부부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제가 그래요. 거의 집사람은 늘 그냥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뭐 신방 다니고 같이 다니고 같이 날 다녀. 그러나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만큼 질적인 시간을 갖고 서로 감정을 공감하면서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 온전히 집중하는 거,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게 왜 그렇습니까?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부부도 바쁘고 자녀들도 바쁘고 그래서 전부 다 각자 놀아요. 다시 말하면 서로 집중할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겨우 저녁에 얼굴이나 보고 뭐 오늘 별일 없었어?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 확인하면서 또 다 반복적인 그런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제일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왜 막 탈선하니, 사랑의 언어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부모님들이 함께 해줬을 때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보세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라는 단어와 시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하나로 만든다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은 집중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두 번째는 뭐냐? 함께하는 것은요, 서로가 진정으로 뭘 하는 것이다? 뭘 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대화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대화를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십니까? 진솔하게 하십니까? 뭐 부부간에는 또 그렇다고 합시다. 자녀들과는 또 대화를 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학원 체크하는 거, 그죠? 뭐 밥 먹는 거 체크하는 거, 핸드폰 체크하는 거. 어느 기관에서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조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부간의 평균 대화 시간은 절반 이상, 50% 이상이 하루에 30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10분도 안 되는 부부가 무려 13%예요. 부부간에 하루 있으면서 13%는 10분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 대화는 정말 진정한 대화겠죠. 진솔한 대화겠죠. 두 분만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대화를 많이 한다. 대화의 내용도 뭐냐면 순수하게 부부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63% 이상이 자녀들 얘기로 끝나요. 뭐 부모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만큼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조사도 했어요. 재밌는 것은 부부 싸움 이후에 화해 방법을 물었대요. 어떻게 화해를 하는지를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45% 이상이, 거의 절반 정도죠, 어떻게 싸운 다음에 푸냐면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푼다. 가만히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과연 푼 걸까?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싸고 했다가 나중에 한번 폭발하면 저 밑에 가라앉아 쌓아뒀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 번에 폭발하면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그때그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여기 우리 저 아까 연예인들도 막 그런 놀랑 표정을 했지만 시어머니, 며느리, 고부, 예? 막 이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가 대화를 못하니까 그래요. 대화만 잘 되면은 풀 수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식적인 병명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만 있는 한, 예? 화병. 이게 뭐가 이게 뭐냐면 엉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그 푸는 것 중에 저는 한 가지가 저는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뭐예요?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부부간의 50% 정도가 화를 내고 부부 싸움을 했는데도 그냥 부부니까 자연스럽게 풀리겠지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그런데 제 경험상 보면 대부분 그것은 쌓여 있을 뿐이에요.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폭발하면 그때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심각하네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대화하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르잖아요. 남자는 아무래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이유 따져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좀 공감해 주는 것을 좀 원하는 것 같고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연애연구소라는 그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아내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 말만 잘하면 된대요. 이건 물론 약간 젊은 사람들 컨셉인 것 같은데 4가지 남편이 4가지 말만 잘하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지 헐 요것만 잘해줘도 아내들은 공감한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보 나 어제 이수역에서 오랜만에 대학 친구 영숙이 만났어. 어쩌라고? 만나서 밥 먹었어? 뭐 다시 만나기로 이렇게 따지면 이건 깡이에요. 그런데 나 영숙이 만났어 오랜만에. 진짜? 웬일이냐? 헐. 그래 버리면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 여자분들은 그 대화를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따지는 거예요. 영숙이 뭐 만났나,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다시 만나기로 했나, 이런 걸 따지는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대요. 공감하는 거. 그래서 아까 인정하는 언어에서도 우리가 서로 감사의 말을 하고 지지의 언어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화, 거기서도 대화지만 좀 달라요. 여기 함께하는 시간에서 대화는 앞에서 인정하는 말에서 대화는 지지해주는 언어, 칭찬해주는 언어라면 여기 대화, 저 함께하는 시간에서 대화는 공감해주는 대화예요. 서로가 공감해주는 거. 그래서 진솔한 대화를 이렇게 마음이 열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가족 대화의 최대 방해꾼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TV가 있을 때는 TV 전부 다 텔레비에 집중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마 스마트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보면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 아침에 식구들이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 음식을 주문해놓고 기다리면서도 스마트폰, 음식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죠. 지하철에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스마트폰, 그 빽빽하게 차 있는데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스마트폰.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스마트폰과 함께 일어나고 스마트폰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잘 때도 마지막은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치킨 전문 이 회사인 칙필A라는 회사가 있나 봅니다. 자, 거기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대요. 식사 도중에 자기 그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 중에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식사 도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료로 아이스크림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보니까 만약에 식구가 온전히 함께 집중하고 대화만 할 수 있다면 핸드폰 내려놓고 그러면 서비스를 주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이벤트 명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패밀리 챌린저예요. 가족의 도전. 핸드폰 안 쓰는 것이 이 시대에는 가족의 도전이 됐어요. 가족 안에서.
그만큼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공감해주는 대화를 하는 거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어쩔 때는 사실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감하는 척도 저는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웬일이니? 요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렇소? 이렇게 공감만 해줘도 마음이 열리고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실 거예요.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 짧은 소설이 있어요.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총을 들고 자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집 주인을 깨웠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손들어! 손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서 벌벌벌 떨면서 왼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왼손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총을 더 들이대면서 오른손도 들어, 얘 한 손만 들어.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오른손 들라고 노력을 하는데 못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들어! 막 협박을 한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한 거예요. 제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못 들어요. 신경통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강도가 신경통이라는 소리에 손을 그 총 갖고 있는 총을 딱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나도 처음부터 강도는 아니었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이제는 강도 짓을 한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경통 때문에 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둘이 마주보면서 신경통으로 한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신경통에 좋은 약이 뭘고 병원이 어디가 있고 막 서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서로 친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공감적인 대화 하나, 아픔을 서로 나눴는데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설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공감적인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가족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등 긁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등. 안 합니까? 우리는 등 많이 긁어주거든요. 등 긁어달라고 그러는데 등 긁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위에, 거기 말고 위에, 옆에, 더 밑에 그러죠. 여러분 그래야지 긁어주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어디가 간지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등 좀 긁어줘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그냥 사방을 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조금 더 위에 아이고 시원해 말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도 그냥 대화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 서로 공감을 느끼는 대화. 한번 생각만 해도 좀 다를 거예요. 내가 좀 공감해야겠다. 정말 진솔하게 대화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대화한다면 우리가 또 관계가 더욱더 저는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은 뭐냐면 서로 함께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함께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그런 활동들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함께하는 활동. 서로 따로따로 우리는 너무 안 맞아서 아무것도 함께할 것이 없어.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 함께하는 시간의 또 핵심이 뭐냐면 같이 하는 활동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죠? 무엇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하느냐. 우리는 대부분 함께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고민해? 뭘 할까? 그래서 막 뭐 거대한 것을 하려고 그래요. 막 돈 들어가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함께하는 시간에 활동이라는 것은 굳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뭐 어떤 거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 그런 활동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저는 뭐 가장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걷는 거. 건강에도 좋고 걸으면서 얘기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반포에 가면 저희는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지는 못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부들이 걷는 걸 봐요. 저 어제도 어제 설교가 일찍 끝내서 좀 걸었어요. 한 시간 반 정도 걸었어요. 근데 이렇게 걷는 사람들 보면 부부간에 오잖아요.
부부간에 오면 어떤 사람은 앞에 많이 가고 뒤에 따라가는 부부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가요. 손을 딱 정말 잡고 가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 저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손은 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번 노력해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어폰을 꽂고 전화를 걸든지, 그래서 뭐 함께 걷기는 걷는데 사실 많은 얘기를 못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든지 함께하는 활동을 하면 좋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다 커가지고 아이들이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하고 좋은 추억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학원만 가고 맨날 듣는 거 잔소리만 듣고. 그래서 함께하는 활동을 하면은 아름다운 추억, 좋은 추억을 이렇게 남기게 돼요. 저는 이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와 함께 걸었던 길. 그래서 함께하는 활동에 이 게리 체프만 책에 보면은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추억의 장소를 한번 걸어가봐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렸을 때 추억의 장소를 한번 걸어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특히 부모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 활동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중하는 거, 질적으로 시간 오래 끊는 게 아니라 집중해 주는 거. 단 10분이라도 집중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작은 활동을 하나 같이 하는 거. 온 가족이 함께하고, 부부가 함께하고,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고, 아니면 아빠와 자녀들과 함께한다면 그것은 만약에 가족 중에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 제일 언어라면 아마 그 사랑의 탱크에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아마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불렀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다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같으면 전도도 하고 막 권능도 줘서 이것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일이에요. 진짜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실제로 주님과 함께 하면은 전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놓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집중했어요. 피곤해서 바빴기 때문에, 사역에 지쳐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개인 기도 시간 외에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동행했어요.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약속,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동일한데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겠다. 연합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의식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충만한 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정말 믿고 그걸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만약에 함께 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봉사하고 뭐 한다면 어떨까요? 짜증나죠. 힘들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전도하면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어떤 위기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 우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에서도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는 어떤 경쟁도 없어요. 뭐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시간. 왜 우리가 식당을 만호와 카페로 바꿨어요? 밥 먹는데 좀 편리하지도 않죠. 더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함께 하는 시간을 더 오래 갖게끔 하기 위해서 성도 간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주의 이름으로 하나된 영적인 가정이고 우리는 영적인 식구, 영가족들이에요. 영적 가족들이라. 영적 가족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러면 더 친밀해지고 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얼마나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집중하느냐, 질적인 시간을 갖느냐, 공감적인 대화를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까 연예인의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급진적으로 관계가 회복됐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거 5가지가 뭐 큰 거 있어요? 그런데 잠깐 사랑의 언어를 알고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잠깐 섬겨줬더니 급진적으로 관계가 회복됐다. 자녀들과도 이것이 통한다. 소름 끼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더 짧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으로 족하지 말고 조금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들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뭘까? 대화도 진솔하게 하고 또 바쁘지만 정말 시간 내서 같은 활동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육에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끝나고 나서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은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그리고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공유하고 대화를 한다면 아마 영육의 가장 질적인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저는 나누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을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최소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다 규칙을 정해서 끄고 오직 가족들과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면 저는 안 될 것이 없다. 해보십시오. 또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